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3년간 하루에 12시간씩 1년에 일주일도 쉬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3년 버티다 망했거든요. 요즘 이 자영업자 관련 뉴스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98만 개의 사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98만 명보다는 많을 거잖아요. 한 명이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명이 하는 사람도 있고, 세 명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창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목표로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그려가면서 하는데, 사실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망하고 싶겠어요. 근데 현실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망해보니까 왜 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절대 꼭 망하지 마세요. 먼저 제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손님이 누구인지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오는 사람이 손님이지 뭐 손님이 따로 있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돼요. 10발자국 더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게, 저는 제가 상품을 판매하려고만 했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 누가 사는지, 어디서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비단 저뿐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자가 되면요, 더 많이 팔고 싶어요. 그래야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한테만 필요한 거 말고 30대한테만 필요한 거 말고 2030을 타겟해서 팔고 싶거든요. 고객의 캐파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함정이에요. 마케팅계의 구루라고 하는 세스 고딘의 이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에 보면, 이게 마케터들한테는 교과서 같다는 책인데, 모든 일을 위한 제품을 만들지 말라. 그런 제품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니까. 이걸 조금 더 와닿게 바꿔보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나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국민 MC 유재석 님도 안티가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데 아무리 훌륭한 제품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람보르기니가 최고의 성능을 가진 차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안전한 게 좋은데, 혹은 가격이 착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불만족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고객을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타겟팅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고객을 상상할 때, 타겟할 때 뭐가 나오냐? 오늘의 두 번째, 차별화가 태어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사업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카페를 3년간 했어요. 그리고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 건물에다가 스터디 카페를 차렸어요. 그럼 여기서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과 공부를 하는 사람들, 어느 쪽이 많을까요? 당연히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두 소비량 세계 2위의 나라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그냥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수를 가지고 원두 소비량이 세계 2위가 되는 거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죠? 성인만 기준으로 봐도 10명 중 7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부는 글씨, 활자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더 이제 좁혀졌는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주된 고객층은 누구냐? 공부를 하는 그 적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가장 단순하게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학생이고요. 두 번째가 대학생, 세 번째 고시생, 네 번째 직장인. 직장인은 뭐 진급이나 자격증 시험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주된 고객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 일을 업으로 하는 것처럼 학생들은 공부를 업으로 하잖아요. 공부 시간이 가장 많은 게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도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있죠. 우리나라의 교육 특성상 수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고등학생이 압도적으로 공부량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학생이나 고시생. 요즘에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 떨어져서 고시생이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의 양으로만 보면 공부를 가장 오래 하는 사람들은 고등학생, 고시생, 중학생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이렇게 저의 고객들을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고객들의 특징을 좀 보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보로 이동합니다.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고객은 그러면 학생들은 차가 없고 도보로 이동해야 되니까 주거지나 학원가 근처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또 생기는 거고, 그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어느 정도로 볼 거냐,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한 500m 정도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정도였어요. 그 이상이 되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주거지랑 학원가랑 너무 멀면 걸어오기 힘들잖아요. 무섭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멀리까지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저의 스터디 카페 반경 500m 안에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스터디 카페 위치를 잡을 때 이 학생의 숫자, 총 학생 수들을 다 봤어요. 대학생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년별로 지금의 학생 수가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를 쭉 봤습니다. 이걸 왜 했냐? 제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오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니까 데이터를 많이 좀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데이터를 많이 확인할수록 실패의 확률이 줄어드니까요. 저의 주된 고객들은 이렇게 고등학생, 고시생처럼 오래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공부 양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니까 오래 공부할 때 편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게 첫 번째가 의자였어요. 오래 공부해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시디즈 서울대 의자로 전부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가 90cm 정도 되는 책상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쾌적하게 오랜 시간 공부해도 거치적거리지 않는,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상을 90cm에서 120cm로 늘립니다. 이게 좌석수가 훅 줄어들지만 그렇게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책을 다들 가지고 공부하는 장소니까 모든 좌석에 독서대를 쫙 깔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구체적으로 생각할수록 그 사람들이 더 편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차별화로 하나씩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성공을 이룬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고객을 특정할수록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거기서 차별화라고 하는 게 꽃 피우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드실 수 있죠. 고객을 특정하면 특정할수록 고객의 수가 줄어들고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젠틀몬스터는 백화점에서 선글라스를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켓컬리는 강남의 맞벌이 부부들, 장 보러 가기 어려운 부부들을 대상으로 새벽 배송이라는 걸 론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전 국민이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당근마켓의 CEO는 당근마켓이 전 국민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 하나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다 라는 게 자신들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 국민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정말 세부적인 그 바운더리 안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을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창업, 사업, 영업의 일환으로 봅니다. 조회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브랜드화가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관한 건 지난번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 때에도 특정 고객을 상상하는 거죠. 나의 고객은 누구고 그 고객들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지, 어떤 썸네일과 어떤 제목을 궁금해하는지 선호하는지, 이렇게 할 때는 감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해요. 유료로 쓰시기 그렇다고 한다면 무료로 쓸 수 있는 플랫폼도 많으니까, 대표적인 게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검색량을 볼 수 있잖아요. 나와 관련된 어떤 그 단어들을 검색량을 쭉 보는 거예요. 그 주제를 선정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 제가 부동산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귀동량을 좀 많이 했는데, 권리금이 정말 싸게 나온 매장이 있다는 거예요. 남중 남고에 후문에 매장이 하나가 분식집인데 나왔다고, 여기를 무인 카페나 무인 아이스크림점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 왜 잘 될 것 같은지에 대한 근거를 물었어요.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근거가 있어야 돼.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돼요. 남중 남고에서, 왜냐면 거기는 주변에 세대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중 남고의 후문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그런 자리일 것이다. 근데 실제로 등교는 후문으로 할 수 있지만 하교는 정문에 학원이 많기 때문에 정문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이제 거기 가서 앉아서 지켜보면 되는 일이지만, 남중 남고의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사 먹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이 필요하고, 가장 좋은 건 남중이나 남고를 끼고 있는 그런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잘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웃으면서 말리기는 했었는데, 그 근거를 먼저 찾아보자 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영상을 찍고 다시 한번 가서 찾든지 말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망하지 않으려면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구매하는지, 나의 고객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 구체적인 고객이 이렇게 씨앗이에요. 그 구체적인 고객이라고 하는 씨앗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차별화라고 하는 꽃이 아름답게 핀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 때에도 실질적인 그 고객들을 상상하면서 유튜브를 만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 계정이 사업, 창업, 영업하는 브랜드 계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한번 링크를 다시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